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 또 몇 가지 내용들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동영상하고 이렇게 좀 연결되는 그런 내용에서 일단은 제 상황과 또 여러분 상황 또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또 올릴 수밖에 없는데, 어, 자, 저하고 여러분 상황은 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많이 날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해해야 될 것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좀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다리 중량 변화는 지금 거의 없고요. 뭐 40, 뭐 45, 한때 50, 그 언저리 있습니다. 그리고 양손 중량은 내가 지난번 그 동영상에서 250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서 차봤다 그랬는데,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지나니까, 그 동영상 찍고 하루 정도 지나니까 250이 좀 부담스럽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한 200 정도로 지금 착용하고 있습니다. 200 정도로. 양손의 중량을 200. 뭐 양쪽 다리는 한 50 정도 차고 있고요. 오른쪽 호주머니, 그리고 오른쪽 윗배 수건, 벨트 차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모자에는 중량을 안 넣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250을 찾다가 200으로 내려왔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250이 조금 이렇게 상체 쪽으로 피가 좀 많이 올라오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이게 내 뇌나 이렇게 내 어깨, 팔 이런 쪽에서 먹힘 현상, 약간 부담스러운 현상, 그것도 먹혔다고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그냥 싫은 거예요. 싫으니까 그냥 좀 편하고자 200으로 내린 거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여러분하고 저하고 상황이 좀 많이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 거는 여전히 이런 문제예요. 저도 약간 의구심이 들었는데 그게 조금 밝혀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윗배가 완전히 살아난 분이냐, 살아난 케이스냐, 아니면 여전히 윗배가 아직 좀 홀쭉하냐, 아랫배는 불룩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리는 왼쪽 다리 중량이 많이 내려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찰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왠가 다리 동작을 하니까 윗배도 개선이 좀 되기는 되는데, 그래도 아직도 윗배가 완전히 회복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벨트를 풀어버리면 윗배가 아랫배로 쑥 내려가 버린다든가, 그죠? 뭐 그런 경우는 아직 윗배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여전히 벨트를 차고 있고 수건을 대고 있는데, 이걸 벗으면 뭐 처음에는 한 몇 시간 정도는 몰라요. 그냥 벗는 게 더 편해요. 더 편하고 더 좋다고 느끼고. 그런데 이제 이게 3시간이 지나고 4시간이 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약간 배가 좀 불안정해져요. 그러니까 원래 형태로 자꾸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다라는 걸 제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도 이 윗배 쪽에 벨트를 차고 수건을 대고 있는 겁니다. 위장의 힘이 아직은 약하다. 왜? 그동안 소장이나 대장 쪽에서 팽창이 생겨나고 대장이 커져 있고 뭐 아랫배가 커져 있고 이런 현상들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이걸 뭐 벨트를 몇 개월 찼다고 해서 그 문제가 완전히 개선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 창자, 우리가 세포의 그 장기 조직들은 전부 다 유기체이기 때문에, 뭐 쇠붙이라면 이렇게 뭐 힘을 줘서 굽혀버리면 끝나는데, 이게 유기체이기 때문에 펴놔도 다시 제자리 돌아가고 펴놔도 다시 제대로 돌아가는 성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저도 윗배가 이렇게 많이 좋아진 거는 사실이에요. 많이 좋아진 거는 사실인데, 제가 윗배가 살아나는 과정이 조금 힘들었어요, 사실은. 몇 개월 전에 이 동영상을 올리기 한 수개월 전에, 한 5, 6개월 정도 됐는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윗배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윗배가 올라오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근데 그 맨날 윗배가 올라오면 그 위장 쪽이 빵빵해져요. 뭐 머리도 이래 아프면서, 그러면 또 벨트를 풀어버리고, 또 풀어버리면 좀 편해요. 근데
편해져서 또 벨트를 쪄놓으면 또 윗배가 빵빵해져갖고 또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그럼 또 벨트를 풀어버리면 또 편하고 이걸 계속 하다가 이거 내가 어느 순간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 윗배를 살리려면 이 벨트 푸는 걸 좀 조심해야 되겠다. 2번 풀 거 1번만 풀고 대신에 이게 폐를 맞춰주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 세트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된 겁니다. 세트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윗배가 빵빵하더라도 세트 운동하면 폐가 맞춰지니까 윗배에 있던 가스가 이 식도를 통해서 빠져나오고 나니까 견딜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트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윗배가 좀 부르기는 부른데 전에처럼 뭐 머리가 아플 정도까지는 괜찮더라는 거죠. 그죠? 그까지는 안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운동을 하면서 견디다 보니까 이게 윗배가 점점 이래 안착이 된다. 그러니까 안정화가 된다. 이런 느낌으로 자꾸 진행이 되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 때는 벨트를 한두 칸 이렇게 풀었다가 뭐 밥 먹을 때나 이럴 때는 잠깐 완전히 푸는 게 아니죠. 한 칸, 2칸 이렇게 느슨하게 했다가 다시 조여줬다가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죠. 제가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양쪽 다리를 다 동일하게 차니까, 그러니까 한 50 정도를 차니까 양손을 똑같이 찰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왼손을 더 찰 수가 없었다. 이게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을 한동안 했던 적이 있고, 제가 하여튼 하여튼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윗배가 빵빵하게 올라와 버리면 있잖아요. 왼손을 무겁게 찰 수가 없어요. 윗배가 빵빵하게 올라와 버리면 이 왼손을 차고 있는 게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보다 더 무겁게 차면 불편하다라고 자꾸 느끼게 될 겁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윗배가 안 살아나면 윗배가 아직 홀쭉하고 아랫배가 더 크다 이런 분들은 그런 느낌이 없어요. 왼손이 막 부담스럽다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착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상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윗배가 살아났기 때문에 다리도 한 50 정도 차고 손도 한 200 정도씩 찼는데 양손 동일하게 찼답니다. 여러분들은 이럴 수가 있어요. 아직 윗배가 안 살아났기 때문에 저처럼 다리는 만약에 50, 50, 뭐 70, 70, 뭐 이 정도 됐다고 합시다. 그죠? 오른발, 왼발 똑같이 찼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왼손을 더 차야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겁니다. 그 왼쪽 가슴, 왼쪽 등짝, 왼쪽 폐 쪽이 딸릴 거라는 겁니다. 부족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윗배가 안 살아나신 분들은 아직도 왼팔 운동을 많이 하시기도 하셔야 되고 세트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고 지팡이 또 많이 짚고 다니셔야 되고 왼손에도 좀 차세요. 많이 좀 차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500 정도는 고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00이나 많게는 한 750 정도를 차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많이 그러니까 많이 언더일 상황. 물론, 자, 다리는 이제 해결이 됐기 때문에 다리 쪽은 언더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창자 쪽이, 언더라는 거는 오른쪽이 세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오른쪽 라인에 피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피가 더 많으면 많이 언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때는 왼손을 무겁게 차야 돼요. 다리 쪽은 해결됐기 때문에 굳이 왼쪽 다리를 더 많이 찰 필요는 없을 겁니다. 만약에 다리 동작, 걷기 동작을 열심히 해서 해결이 됐다라면 다리는 동일하게 차도 됩니다. 뭐 다리는 비슷하게 차도 되고 왼쪽을 조금 더 무겁게 차도 되는데 굳이 뭐 뒷발이 앞으로 나가는데 왼발을 많이 찰 필요는 없다는 거죠. 똑같이 차주는 걸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왼손은 필요에 따라서 여전히 500, 오른손은 70, 그러니까 오른손은 70 이렇게 차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 오른손은 70, 왼손은 500이나 뭐 한 750 이렇게 차도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들 상황이 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다. 제가 만나본 분들은 거의 다 아랫배가 세요. 이래 아랫배가 뭉치고 아랫배가 단단하고 이런 분들, 또 아랫배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기도 엄청 센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분들도 제가 본 적도 있고요. 대부분이 아랫배가 세더라. 그러니까 윗배가 올라오면요 아랫배가 쑥 들어가요. 뭐 갑자기 내가 허리에 차고 메고 있던 벨트가 느슨해져 버려요. 그 바지가 막 흘러내릴 정도로 윗배가 세졌다. 그 윗배가 세지면 아랫배가 쑥 들어가요.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 이제 윗배가 세지기 시작하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여전히 왼손을 오른손에 비해서, 오른손은 70을 차세요. 왼손은 최소한 500, 한 750, 뭐 이 정도 차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요, 보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윗배가 올라오면, 윗배가 세지면 이게 왼손이 좀 내리고 싶다는 욕구가 막 생겨요. 근데 그 윗배가 언제 올라오냐, 내가 조금 전에 설명했죠. 윗배가 빵빵해지고 아랫배는 쑥 들어가고 이런 느낌이 있다니까요.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왼손이 좀 부담스러워진다라고 느낌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좀 내려보면 좋을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잘 속는 것 중에 하나를 제가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왼손에 여러분들이 얼마를 차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750, 850을 차고 있다, 혹은 500을 차고 있다, 이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왼쪽 팔, 왼쪽 가슴, 왼쪽 등짝, 왼쪽 얼굴, 이빨, 귀, 눈, 머리, 뭐 이래 광대뼈, 턱 이런 쪽이 신경통적인 통증이 자꾸 찾아와요. 이게 어떤 때 찾아오나 하면 이 왼쪽 가슴, 팔 쪽에 피가 부족할 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왼손이 유난하게 불편하고 무겁다고 느껴요. 이 무거우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잘 속는 게 뭔가 하면, 무거우면 여기에 피가 많다고 생각해서 내가 모래주머니 중량을 좀 내려줘야 되겠다, 이런 욕구가 자꾸 생겨요. 이게 여기서 잘 속아요. 이 모래주머니가 무겁다고 느끼는 거는 사실은 여기가 피가 부족해서 이 모래주머니를 내 팔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피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모래주머니를 더 무겁게 차버리면, 그러니까 여기서 운동을 열심히 해버린다든가, 누워서 모래주머니를 여기다가 막 1kg나 1.5kg, 혹은 그 위에다가 막 2kg짜리 하나 더 팔 위에다가 올려버리면 갑자기 팔이 쓱 이러면서 편안해져 버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피가 부족하니까 팔이 무겁게 느껴져요. 이거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이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피가 부족하면요, 손가락이 아파요. 손가락이 뭐 이상하게 막, 이거는 뭐 류마티스 관절염도 아닌데 이 마디가 아프고 여기 막 피가 고여서 막 땡기고 손톱이 아프고 팔꿈치가 아프고 막 이래요. 팔도 막 무거워요. 무거워. 자, 기억하세요. 무거운 거 이거 여기 제일 잘 속아요. 제가 예전에 도와드린 분 보면 무거우면 일단 빼고 보더라고. 빼는 게 아닌데 오히려 올려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활동할 때는 내가 850g 이상 차지 마시라 이랬죠. 일어서서 움직일 때는. 근데요, 이거 이따 나중에 얘기해야 돼. 앉아있을 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 일시적으로 왼팔에다가 이렇게 중량을 더 차고 있어도 됩니다. 가만히 앉아있을 때. 팔을 안 흔들고 있을 때. 그때는 왼팔에 그냥 막 1kg나 1.5kg 이렇게 차고 있으면 팔이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이쪽에 피가 부족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왼팔에게 피가 부족하면요, 막 왼쪽 잇몸이나 이빨이 아플 수 있어요. 이쪽이요, 왼쪽에
폐가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른쪽 폐는 좀 처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 뭐냐면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왼쪽 폐는 자꾸 작아져서 지금 키워야 되는 현상인데 그냥 강제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혈액순환을 잘하면 알아서 커지게 돼 있는데, 폐가 작아지면요 피가 폐에서 붙들려서 이 폐가 수축 팽창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 피가 혈액이 폐에 붙들려서 잘 이 팔로 머리로 잘 빠져나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딱 갇혀 있는 거야. 경직돼서 갇혀 있어요, 작아지면. 그러면서 이 신경통적인 압박, 팔이 어리하다, 막 손가락이 뭐 이유도 없다, 이게 수축되는 현상에 나타나는, 우리가 추운 데 가면 사람 몸이 수축되잖아. 그러니까 뻐근해지잖아, 그죠? 그런 느낌이 이 상체 왼쪽 라인에 머리부터 턱, 팔, 어깨, 등짝, 팔꿈치, 손가락, 손톱 이런 쪽으로 다발성 통증이 자꾸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왼팔이 유난히 무겁다고 느껴요. 무겁다고 느끼는 거, 사실 팔이 무거운 게 아니고 이 팔에 차고 있는 모래주머니가 무겁다고 느껴요. 팔에 힘이 있으면 이 모래주머니가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팔에 힘이 있으면 모래주머니가 가볍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죠? 팔에 피가 부족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이 모래주머니가 무겁다고 느끼는, 벗어버리면요 일시적으로 편해요. 일시적으로. 근데 조금 있으면 더 심한 불편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 10분 정도 있으면 이빨이 아팠는데 그러면 더 아파요. 이럴 때는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요인들을 생각하시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급할 때는 누워야 됩니다. 누워서 자, 물론 뭐 왼다리 이런 데 적정 중량을 차고 나서 논하는 겁니다. 지금 뭐 왼다리를 언더를 차고 나서, 언더를 차면요 희한한 현상이 벌어요. 왼쪽 다리를 자기가 적당히 차야 되는데, 여러분들 뒷발이 있잖아요. 뒷발이 앞쪽으로 나올 정도까지는 차줘야 되는데, 그리고 운동도 해줘야 되는데 너무 언더를 차고 있으면요 왼쪽이 아프기도 한데 오른쪽도 같이 아파요. 오른쪽이 아팠다 왼쪽이 아팠다 왔다 갔다 막 정신 못 차려요. 언더를 차고 있으면. 왼쪽 다리 중량 언더를 차고 있으면, 이 말도 중요합니다. 왼쪽 다리 언더 중량을 차고 있으면 오늘은 오른쪽이 아팠다가 내일은 왼쪽이 아팠다가 오른팔이 불편했다가 왼팔이 불편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막 몸이 지멋대로 흔들려요. 그건 내가 너무 자주 경험해 봤던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정 중량을 차시라고 얘기했는데, 일단은 중량을 올려야 되면 분명히 올려야 되고, 또 내려야 되면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올려야 되는데 끝까지 안 올리고 있다, 중량을, 왼쪽 다리 중량을, 그러면 불편함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 불편함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한 거니까, 그죠? 하여튼 적정 중량을 차고 운동하시려고 자꾸 노력을 하셔야 되고, 나는 요거 이상은 못 올려, 혹은 여기서 안 내려가고 싶어,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옳지 않은 겁니다.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려고 하고, 내 몸이 바뀌었으면 대처법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변화가 두려워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고, 일단 누워서, 그죠? 일단 누워서 이제 왼쪽 다리나 이렇게 적정 중량을 차고 있다라면 최소한 다리는 적정 중량을 차야 돼요. 팔은 부족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팔은 뭐 왼쪽 다리를 1kg를 차더라도 왼팔은 850밖에 못 차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1시간에 한 번이나 2시간에 한 번에 세트 운동을 해주라고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계산된 방법이에요. 계산된 방법. 근데 내가 계산을 해서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이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났는데도 세트 운동을 안 해요. 그러면 이 850이 중량이 점점 언더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족해지는. 그러니까 팔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겠죠.
자, 방법이 있거든요. 어떤 지시사항이 있고 용법이 있는 거예요. 그 용법을 지켜줬을 때 우리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럴 때는 누워서 왼팔에다가 충분히 차는 겁니다. 뭐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왼쪽 다리 중량보다 왼손의 중량을 1750만큼 더 찰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최대치 맥시멈을 1750 정도를 왼쪽 다리에 비해서 왼손을 더 많이 찰 수도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발이 여러분이 1000을 차고 있으면 1kg를 차고 있으면 왼손 중량 합산이 2750까지 차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좋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약간 부족합니다. 사실은. 근데 너무 오버를 해버리면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저도 걱정되는 마음에 1750까지는 안전하게 찰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왼발이 1000이면 왼손은 2750까지 찰 수 있다. 누워있을 때 혹은 가만히 앉아있을 때는 이렇게 좀 차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앉아있을 때 이게 이거 좀 복잡해요. 그냥 순간적으로는 앉아있을 때 차고 있어야 된다. 막 앉을 때마다 찬다. 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왜 이게 복잡해요. 이거 계산이, 이거 왼팔의 무게가 여러분 왼쪽 다리에 전달돼도 되는 사람이 있고 왼쪽 허벅지에 무게가 전달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차면 안 돼. 근데 누워있을 때는 모두가 차도 된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릴 때 모든 걸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렇게 마음껏 응용한다. 막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본다. 이거는 허용이 되지 않은 거예요. 저도 한꺼번에 이런 내용을 다 얘기하기에는 동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은 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 의중을 잘 파악하시고, 그죠? 자, 제 의중. 제가 왜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고 있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조금 생각해보고, 그죠? 제가 분명히 좋은 뜻으로 여러분한테 이런 거 알려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선한 뜻으로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좋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하여튼 보세요. 누워있을 때는 누구나 왼손을, 자, 오른손 잡이면 왼손을 차도 된다. 물론 왼손 잡이면 오른손을 무겁게 차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최소한 왼다리가 1000이면 왼손을 2750까지 차도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만약에 왼다리가 1000이면 왼손을 850을 차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2750 빼기 850만큼 여기다가 추가로 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이니까 2750이니까 한 1900 정도는 여기에 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1500 정도를 찰 수 있다 그랬잖아요. 1000이나 1500 정도를 찰 수 있다고 해요. 사실 1500이 아니라 1900을 차도 돼요. 사실은 2850 정도 그냥 2kg를 추가로 차도 괜찮습니다. 누워있을 때. 그러면 차버리면 이게 왼팔이 불편함이 반감이 돼요. 빠를 때는 쑥 사라져버리고 없어져요. 그걸 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여러분 뭘 느껴야 되나 하면, 아, 내가 이거 왼팔, 왼쪽 가슴, 왼쪽 등짝, 어깨 이런 쪽으로 피가 많이 부족했구나. 이걸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하시고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내 말대로 되더라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팔이 오른손잡이를 오래 살았으면 이쪽으로 피가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왼손잡이를 이렇게 살았으면 오른쪽 가슴, 팔 쪽으로 피가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 맞습니다. 현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할 때 여기 아픔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이 아픔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모래주머니를 다 벗어버리잖아요. 이 아픔이 몸 전체로 퍼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모래주머니를 차면 이 아픔이 왼쪽 가슴 쪽으로, 팔 쪽으로, 등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몸 전체에 있던 불편함들이 이쪽으로 한때 응집이 된다. 몰려드는 거. 여기서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이제 집중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머리춤을 벗어버리면 여러분들 왼쪽 팔에 나타나는, 왼쪽 이빨에 나타나는 통증이 오른쪽 이빨로도 가버리고, 오른쪽 손가락으로도 가버리고, 오른쪽 무릎으로도 가버리고, 골반 쪽으로도 가버리고, 발목 쪽으로도 가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그 우리가 모래주머니를 왜 찾나, 수건을 왜 채웠나, 모자를 왜 쓰고 있나, 운동을 왜 이렇게 하고 있나 하면, 오른쪽으로 가 있는 걸 전부 다 이끌어 모아고 다리부터 해결해서 마지막에는 왼쪽 가슴, 팔 이쪽으로 몰아와서 여기서 토끼머리에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인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죠? 그 사실은 그 계산이 안 되면 전자계산기 가져와서 두드려 보세요. 왼손에 차는 중량은 이제 누워 있을 때 서서 활동할 때는 최대치가 850이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죠? 누워 있을 때는 왼쪽 다리보다 1750 더 찰 수도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심지어요, 이게 심할 때는 누워서 왼쪽 가슴에 세로로 모래주머니 올린다고 제가 했잖아요. 보충할 때. 이 보충할 때 이게 2kg짜리 한 개를 올리든가, 어떤 때는 2개까지 올려도 되고, 3개도 올려도 돼요. 그러면 왼쪽 가슴에 6kg 정도, 6kg 얼마 안 무거워요, 여러분. 이 작은 살포대기 조그만한 거, 그게 5kg예요. 그죠? 좀 큰 거는 20kg죠. 그죠? 살포대기 요만한 거 5kg 가슴에 올린다고 이게 가슴에 뭐 큰 문제 일으키고 이러지 않아요. 가벼운 중량, 5kg는요, 5kg 아령이라 들어보면 여성들도 다 들 수 있는 중량이에요. 그 무거운 거 아니에요? 6kg, 2kg짜리 세게 올린다고, 4개 올려요. 저는 4개도 올려봤습니다. 뭐, 사실 5개까지 올려봤어요. 5개 올려봐야 10kg예요. 10kg 올리면 좀 뻐근하게 아프기는 해요. 10kg는 좀 무게가 있고, 한 6kg까지는 어지간하면 뭐 크게 부담 없더라고. 그 심하게 왼쪽이 불편할 때, 이빨이 막 심하게 아프다. 뭐, 왼손에도 왼발보다 1750 더 무겁게 차는 거예요. 1750 더 무겁게 차려면, 왼다리가 1000이면 2750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왼손에 850이 채워져 있으니까 1900만 더 차면 되네. 그죠? 1900 헷갈리니까 그냥 2kg를 더 차세요. 2kg를 더 차면 2850이 되잖아. 그죠? 근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심할 때는 그냥 그거 차서 괜찮으면 그렇게 있으세요. 뭐 굳이 더 올릴 필요 없는데. 근데 그래도 뭐 이빨이 아프고 막 가슴이 아프고 뭐 잇몸이 아프고 막 손가락이 아프고 팔꿈치가 아프고 이러면 여기다가 팔에다가 2kg짜리 한두 개 더 올려요. 올려도 괜찮아요. 그거 한다고 우리 몸이 그렇게 쉽게 망가지고 그래. 그냥 올려보세요. 올려보고. 또 왼쪽 가슴에도 2kg짜리를 한 개나 2개, 3개까지 올려도 괜찮아요. 올려서 만약에 편안하면 그냥 좀 누워 계세요. 그렇게. 그런대로 누워 계시면 이게요, 이 심할 때는 이게 왼쪽이 너무 언더로 있어서 막 불편함이 심해졌잖아요. 그럼 이걸 해결하는데 진짜 뭐 계속 누워 있으라는 건 얘기는 아닌데, 이 시간이 좀 걸려요. 한 하루나 이틀, 길게는 3일 정도 걸려요. 누울 때마다 자꾸 좀 올려야 돼요. 올리다가 누워서 그러니까 한 30분 혹은 1시간 정도 누워 있잖아요. 그럼 처음에 올리면 무겁게 올리면 올릴수록 좋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잖아요. 30분 지나면 이제 좀 피가 많이 들어왔는지 이게 무겁다고 느껴요. 가슴에 올리고 있는 게 무겁다고 느껴요. 그럼요, 2kg짜리를 한꺼번에 확 빼는 게 아니고, 만약에 얘기를 해서 2kg짜리가 2개 올라가 있다 혹은 3개 올라가 있다 이러면, 그 2kg짜리가 만약에 3개 올라가 있으면 뺄 때는 500g씩 빼는 거야.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2kg를 1.5kg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맨 밑에는 2kg, 그 위에는 2kg, 그 위에는 1.5kg. 그래 있으면 또 500g 빼주면 편하네요. 또 그래 있다가 또 불편해지면 또 500g 빼주세요. 그러면 2kg, 2kg, 1kg 이렇게 되죠. 가슴에 세로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왼쪽 가슴. 자, 이거 셀카 모드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대로 보입니다. 여기가 왼쪽인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오른쪽처럼 보이죠. 그죠? 왼쪽 가슴에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는 왼쪽 가슴에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주면 하여튼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도움 되고 팔에도 이렇게 올려놔도 되고, 어떤 때는 그냥 1500만 차도 편안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으니까 무조건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좋습니다. 하여튼 자, 이런 식으로 보세요. 저하고 여러분들은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하고 똑같은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윗배가 살아나신 분들은 저하고 똑같습니다. 윗배가 살아나면 왼손을 더 차고 싶어도 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윗배가 살아나면 벨트 차고 있는 것 자체가 그냥 빵빵해요. 윗배가 항상 빵빵해요. 근데 또 뭐 균형이 맞기 때문에 가스가 잘 빠지니까 빵빵하지만은 그게 크게 불편하다고 느끼지도 않아요. 오히려 빵빵한 게 더 친숙해져서 윗배가 든든한 어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애기들 보면 사실 윗배가 빵빵하게 올라와 있는 애들 보입니다. 그러니까 배 전체가 빵빵하기도 한데 윗배가 쏙 올라와 있고 아랫배가 속 들어가 있고, 우리 어렸을 때는 아랫배가 쏙 들어가거든요. 그죠?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창자가 처지죠. 뭐 위하수, 뭐 위하수란 말도 있고, 자꾸 창자가 내려앉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좋습니다. 하여튼 중량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원리에 대해서, 회복 원리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조금 더 이해 정도가 높아져 갔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동영상 이걸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